군고구마로 이어진 운명.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밤, 19살 지우는 언손을 호흡 불어가며 군고구마를 구워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털모자와 커다란 목도리로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피로와 추위에 지친 눈이 반짝였죠.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발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찢어진 운동화 밑창으로는 눈이 스며들어 양말을 적셨습니다. 따뜻한 군고구마 있어요. 목소리는 추위에 떨려 나왔지만 지우는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오늘도 장사는 신통치 않았어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렸는데 그건 바로 얼마 전에 받은 수능 성적표였습니다. 전국 상위권의 우수한 성적이었지만 지우에게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했죠. 포장마차 한쪽에 놓인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지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죠. 폐암 말기인 할머니는 지금도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주택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저택. 거대한 저택 안 수십 가지의 산의 진미가 차려진 식탁 앞에 8살 민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가정부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깡마른 팔다리가 더욱 가늘어 보였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작아 보였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신 민준이는 8해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진단했지만 그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멈춰요. 평소 목소리조차 잘 내지 않던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 냄새. 저거 뭐예요? 민준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아, 군고구마 냄새인 것 같은데요. 저기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군고구마가 뭐예요? 민준이는 난생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저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하지만 제가 직접 살 거예요. 저 이제 계산도 할 줄 안다고요. 민준이는 평소와 달리 고집을 부렸습니다. 김 기사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민준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 앞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막 구운 군고구마를 봉지에 담으며 손님에게 건네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그때 지우의 눈에 특이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어린아이가 덩치 큰 아저씨와 함께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깡마른 몸이 지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다 주세요. 지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어머, 꼬마 손님. 군고구마는 2개에 3,000원이야. 2명이면 6,000원 치면 충분할 텐데. 지우는 돈을 돌려주며 말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주세요. 김 기사가 황급히 나섰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도련님이 이런 걸 처음 봐서요. 군고구마 6,000원 치만 주세요. 지우는 웃으며 군고구마 4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꿀 고구마 하나를 더 넣어주었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꿀 고구마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꼬마 손님,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민준이는 봉지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군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김 기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이 뭔가를 맛있다고 한 게 얼마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호 불어가면서 먹는 거야. 지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민준이는 다른 날과 달리 서둘러 가방을 메고 교문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기사 아저씨, 오늘도 군고구마 가게 가요. 빨리요. 차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멈춰섰어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달랐습니다. 한겨울치고는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죠.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6,000원을 꺼내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포장마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어제처럼 고소한 군고구마 냄새가 코끝을 간질렀습니다.
지우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답답했던 털모자와 목도리를 벗어 포장마차 한쪽에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군고구마 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왔던 그 꼬마 손님이었어요. 어머, 또 왔구나. 오늘은 혼자 왔네.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민준이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목도리와 모자 없이 드러난 지우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맑은 눈동자, 오똑한 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입술까지. 민준이는 집 서재에 걸려있는 사진을 떠올렸어요. 20살 때의 엄마 사진 말이에요. 민준이의 손에서 동전이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우는 동전을 줍다가 민준이의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꼬마 손님이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누나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예요. 지우는 민준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엄마를 닮아서 반가웠구나. 영광이네. 지우는 귀엽다는 듯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이는 매일같이 군고구마 가게를 찾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어김없이 지우를 만나러 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죠. 누나는 왜 맨날 여기 있어요?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우는 잠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누나는 할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모아야 하고. 누나 꿈이 뭐예요? 누나는 영양사가 되고 싶어.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멋있다. 누나라면 꼭 될 수 있을 거예요. 누나가 만든 군고구마가 제일 맛있으니까. 민준이의 응원에 지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편 태성그룹 회장 정태는 손자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매일 군고구마 가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할아버지, 지우 누나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예요. 민준이는 엄마의 사진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정태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자를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후 정태는 직접 포장마차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 탓에 지우는 두꺼운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었어요.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지우를 관찰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정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며칠이 지나고 정태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군고구마 파는 아이, 조용히 신원 확인해 봐주게. 사흘 후 정태의 책상 위에는 얇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정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성명 김지우 19세. 현주소 서울시 은평구 반지하 월세. 가족사항 조모 이순희 72세 폐암 투병 중. 아버지 불명. 어머니 김미선 9년 전 사망. 정태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미선. 이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어요. 김미선. 정태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첫째 딸 서연이를 두고 쫓기듯 떠나야 했던 전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정태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22살이던 해 한 여자를 만났죠. 김미선. 작은 꽃집에서 일하던 20살의 아가씨였어요. 미선은 가난했지만 맑고 순수했습니다. 재벌 2세라는 정태의 신분에 주눅 들지도 아첨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 남자로서의 정태를 봐주었죠. 하지만 선대 회장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미쳤느냐? 그런 집안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아버지, 미선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미선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 하지만 정태는 끝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선과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미선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투명 인간 취급을 했죠. 오빠가 저런 여자한테 홀렸다니. 집안 망신이야. 미선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정태를 사랑했기에,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정태는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여보, 오늘도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출장을 가야 해서 며칠 집을 비워야 해. 미안해.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정태는 미선을 대저택에 홀로 남겨두는 날이 많았습니다. 첫째 딸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잠시 집안 분위기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태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미선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이게 무슨... 못 견디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미선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하고? 아직 8살밖에 안 됐는데. 서연이는 이 집에서 자라는 게 나을 거예요. 저 같은 엄마보다는 이 집안의 딸로 자라는 게.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자고 있는 어린 딸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날 한 번이라도 지켜줬더라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미선은 그렇게 떠났고 이혼 서류가 날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김미선이라는 이름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김미선 9년 전 사망. 정태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딸 김지우 19세. 나이를 계산해보니 미선이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뜻이었어요. 미선이의 딸. 그렇다면 설마... 정태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 하지만 동시에 미선이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낳은 아이일 수도 있었죠. 내 아이인가? 아니면... 정태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선 씨는 9년 전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지우 양의 출생 신고서를 확인해봤는데 부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출산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정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정태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포장마차로 가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오후 2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포장마차가 있던 골목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정태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거리가 너무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죠. 저게 무슨 일인가? 회장님, 구청 단속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정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포장마차는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구청 단속반원 서너 명과 험악한 인상의 용역 직원들이 군고구마 구이통과 의자, 간판을 마구잡이로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단속반원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겨울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태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어요. 낡은 털모자, 해진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두른 지우였습니다. 지우는 트럭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지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가씨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야.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 할머니 병원비예요. 전 재산이 다 여기 있어요. 제발,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지우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 직원 중 하나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어요.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어디서 어린 것이 이를 방해해. 남자는 지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지우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철퍼덕.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빗물과 뒤섞여 만들어진 흙탕물 웅덩이가 있었어요. 지우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정태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정태는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당장 멈춰. 정태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지만 위험이 서린 목소리였어요.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 용역 직원이 인상을 쓰며 정태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그 순간 비서가 재빠르게 정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태성그룹 박정태 회장님이십니다. 비서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명함을 구청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내밀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성그룹. 이 노점상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
그리고 금전적 문제는 저희 태성그룹에서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비서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손 떼시죠.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정태는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군고구마 구이통 조각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학생. 정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흙이 묻은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을 들어 모자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털모자가 벗겨지며 지우의 머리카락이 드러났죠.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그 순간 정태의 숨이 멎었습니다. 진흙이 묻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이마의 선을, 그 눈매를 정태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서연이, 아니 미선이었습니다. 20살 하윤이를, 아니 민준이를 낳고 세상을 떠난 첫째 딸 서연의 이마가 그곳에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떠났던 아내 미선의 눈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목도리도 빼줄 수 있을까? 정태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목도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이 묻은 목도리가 완전히 벗겨지며 지우의 얼굴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정태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미선이었습니다. 22살 꽃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미선이 그곳에 있었어요. 정태의 하계속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정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정태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김미선이니? 세 글자. 그 세 글자를 말하는 순간 정태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그 질문에 정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52년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재벌 회장이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남자가 흙탕물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은,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나왔습니다. 내 전 아내였어.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 아내? 엄마의 전 남편? 그럼 저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정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마도.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는 지우의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부녀 관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으아. 정태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종이를 붙들고 그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52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널 버리려던 게 아니야. 내가 미쳤던 거야. 지우는 정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태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아요. 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그 말에 정태는 더욱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우야, 저를 의심한 것도 이해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증거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정태는 지우를 껴안았습니다. 딸을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꼭 지켜줄게.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은혜 장학재단의 첫 번째 봉사활동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이었어요. 자, 여기 군고구마 나갑니다.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막 구운 군고구마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와, 군고구마다. 저 2개 주세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줄을 섰습니다. 제가 이모 조수예요. 민준이가 옆에서 서툰 솜씨로 군고구마를 뒤집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하네. 지우가 칭찬하자 민준이는 더욱 신이 나서 일을 도왔습니다. 정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과 손자가 함께 웃으며 봉사하는 모습. 아이들이 행복하게 군고구마를 먹는 모습. 정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군고구마처럼 따뜻한 미소였어요. 미선아, 서연아.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태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왼쪽에는 서연의 20살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첫째 딸의 모습, 오른쪽에는 미선의 사진, 지우가 가져온 흑백 사진이었어요. 꽃집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아내 모습, 그리고 가운데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태와 지우 그리고 민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셋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태는 가운데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정태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겨울은 끝났습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죠. 군고구마 하나로 이어진 운명. 3대에 걸친 비극은 8살 손자의 순수함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가족으로.